안녕하십니까. 무형자산 공간입니다. 오늘은요, 은평구 대저 1구역 공사 중단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알아보니까 조합 설립 후 13년째 갈등 골머리다. 와, 13년째 갈등 골머리. 이거 서울시가 중재에 나선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참 궁금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끝까지 함께 하시죠. 서울시가 갈등 중재에 나선다는데 13년째 골머리, 응? 골머리 조합. 자, 이거 그런데요. 서울시가 갈등도 이거 조합 내부 조합원들의 내홍을 어떻게 서울시가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시공사업단하고 조합하고 둔촌조공처럼 그렇게 갈등이 일어난 거라면은 또 중재를 해서 한쪽을 가라앉히면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조합원들끼리 내홍으로 지금 복잡하게 돼가지고 다 공석 상태로 조합장부터 2, 3회 집행부가 지금 없는 그런 상태로 있는 거를 서울시가 나서서 무엇을 어떻게 중재한다는 건지 그것이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새해 첫날부터 공사 중단되고 이거를 서울시가 나서서 중재 조율을 한다고 하니 자 이게 강북 대단지 재개발 최대요. 대저동 은평구 대저동 대저 1구역 재개발 공사가 지금 서울시가 드디어 팔 벗고 나섰습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코디네이터를 지금 파견해서 갈등 중재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대저 1구역은 지난 2월에 소송으로 조합 전 임원이 지금 직무집행정지가 내려졌기 때문에 공석이나 마찬가지죠. 블랙화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또 효력 정지 가처분까지 내려가지고 집행부가 말 그대로 공백이고 여기는 대저 1구역 조합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쪽지들 자 공사 좀 하소 공사에 대해서 중지하지 말고 그냥 해달라는 그런 하소연적인 그런 쪽지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걸로 됩니까? 지금 상황이. 공사 중단. 지금 현대건설에서는요. 조합에 집행부가 없어서 협의할 대상도 없어서 정상적인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항상 협의를 해가지고 마감료는 어떤 거를 쓸 것인지 뭔가 그때 협의를 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협의할 창구가 없잖아요. 파트너, 카운터 파트너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도 못하고 돈도 1,800억 받아야 되는데 1원도 못 받은 상태고 지금 현재 공사비가 지금 5,800억인데 공사 재개가 지금 계속 늦어질수록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둔촌주공의 경우가 답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 또 현대건설이고 그러니 불보듯 훤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가 구성도 지금 어려운 상태지만 구성이 되더라도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또 갈등이 또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니 참 현재로서는 아주 난감한 그런 상태죠. 둔촌주공의 경우 12,000가구 조합하고 시공단의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 중단돼서 1조 원이 넘는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는 바람에 4천만 원 환급금에서 환급금 받는다고 조합원의 말이 그래요. 제가 직접 이거 보면은 여기서는 4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3배가 늘어났다고 그러지만 4천만 원 환급금에서 분담금 1억 2천만 원으로 늘었다고 그러니까 4배 정도가 되는데
이게 대저 1구역에서는 가구당 지금 1억 5천만 원 추가 분담금이 이어질 것이라 하는데 이것이 다시 뭐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보면은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모른다. 그건 뭐 지금 그냥 모르는 거죠. 언제 이게 공사가 재개될지. 공사 중단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그 비용을 만들어냅니까? 대저 1구역은 25층, 28개 동, 2451세대, 조합원분이 1600, 그리고 이제 483가구가 일반 분양, 368가구가 임대로 공급. 입지는 이렇게 불광역에서 역세권이고 또 역천역, 연신내역 멀기는 하죠. 이쪽은. 그래서 구산역도 있고 그렇지만 이쪽은 멀긴 해도 불광역, 역세권, 역천역, 그리고 또 GTX-A 가 이제 또 개통 플랜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입지는 교통 입지로서는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둔촌주공보다 사태가 심각하다. 지금 이렇게 대저 1구역 분담금 폭탄 맞나 이러지만 지금 기사에 보더라도 둔촌주공 사태보다 심각한 입지 사업성 모두 둔촌에 비해서 떨어지고 심각한 상태다. 둔촌에서는 어떻게든지 그래도 공사 중단하고 나서 공사 재개하려고 상당히 그 나름대로 노력은 했죠. 물론 노력은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 그냥 뭐 어떤 집행부가 없으니까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딱 유치권 이렇게 붙여놓고 공사 중단해놓고 다 닫아놓고 그냥 조용하죠. 뭐 그냥 그대로. 그러고 그냥 시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난감한 상황이다. 그런데요, 여기 기사를 보면은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조합 설립 후 13년째 갈등이다. 이게 조합원들이 피로가 극대화돼 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떤 얘기가 나와도 그냥 지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뭐 잘 나가다가 딱 둔촌주공처럼 제대했을 때 조합원들이 난리가 나지만 여기는 뭐 13년째 만성이에요. 만성. 급성이 아니라 만성. 13년째면 13년이 작은 세월입니까? 13년째 갈등. 그러니 조합원들이 아주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거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조합원들이 이거 피로감은 아주 극대화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12월 22일 찾은 이것은 공사 중단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긴장감이 맴돌았다. 간간히 자재를 실은 덤프트럭이 현장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 외에는 통행하는 직원도 거의 없었다. 그냥 그런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 대로 이 13년간 내분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대저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초기부터 내분으로 아주 골머리를 앓았다. 이렇게 기사화돼 있어요. 12년 동안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13번이나 신청했다는 거예요. 임원 변경마다 소송이 따랐다. 계속 변경할 때마다. 그래서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12년 동안 13번이나 신청을 해서 변경을 했으니 어느 정도로 그러니 뭐 조합원들이 지칠만도 하죠. 그러니까 선거관리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전법 위반 이유로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취소 소송 제기. 그래서 행정법원은 일부 수용해서 내준 인가 효력 정지시키고 조합장을 비롯한 다수의 이사들을 직무정지 당해가지고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뭐 집행부가 없는 거예요. 집행부가 지금 현재 이렇게 끌고 온 상태에서도 집행부가 그냥 스톱 이렇게 된 상태다 보니 조합원들도 지쳐버리고 13개월도 아니고 13년이라고 하니
현대건설은 지금 아직은 경매 계획은 없다. 아직은 경매. 지금 뭐 어제 공사 중단해가지고 뭐 경매 계획을 벌써 세우면 안 되죠. 일단 살려볼 방법을 최대한으로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그렇지만 이게 임계점이 지나면 계속 손실은 계속 하루 카운트로 공사 중단 비용이 증가되는데 어느 임계점이 지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현대건설이 3천억에 대한 사업비 보증도 지원했는데 이게 어느 임계점이 돼가지고 공사지원금하고 그 다음에 이 보증비용하고 공사금 들어간 1,800억하고 다 합쳐서 앞으로 진행해가지고 건질 것이 없는 분기점이 되면 사정없죠. 뭐 어떡합니까? 경매로 해서라도 기본 자산 해내려고 그러는 거죠. 트림마제는 뭐 달래 그렇게 하고 조합원들도 손을 들고 경매로 날아갔잖아요. 땅이. 그러니 조합원 위치도 붕괴돼버리고 그냥 땅도 내 자산도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임계점이 지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저께 공사 중단하고 바로 경매에 운운하면 안 되죠. 계획은 지금은 없죠. 그렇지만 이거를 빨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앞서 영상에 올린 대로 빨리 추진을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지연이 되고 공사비가 증가되고 그래서 임계점 지나면은 현대건설이 가만 안 있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자기 자산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하려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보증 연장을 안 해주면 사업비 3천억에 대해서 바로 대주단에서 경매 플랜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3천억을 어디서 조합원들이 1,600 조합원들이 이거를 3천억에 대한 거를 어디서 하루아침에 만들어냅니까? 한 조합원당 2억 원 되는 돈을 만들어내서 할 수가 없죠. 한 조합원도 빠짐없이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둔천주공의 경우도 그냥 백기투항 한 거죠. 백기투항. 지금 그러니까 둔천주공보다 더 지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지금 공사 중단 추가 분담금이 지금 뭐 1억 5천 추산이 된다. 뭐 이건 지금 어제 중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자체도 의미가 없는데 지금 2억 3억 넘어갈지 불안하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 이상 임계점이 지나면 그때는 확 돌아서게 된다. 그건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자원 봉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의 사업을 해서 뭔가의 사업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손실을 절대 보지 않죠. 그리고 한눈에 딱 다 나오죠. 어느 일정 기간까지 공사 중단되면은 어느 피해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진행하는 경매며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까지 가게 되고 얼마의 손실이 되고 그러면 얼마를 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언제쯤에 대해서는 이걸 진행해야 되고 이게 다 나와 있죠. 그거는 뭐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래서 이거를 참 조합원들은 피로에 지금 지쳐 있죠. 피로감이 지쳐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절차를 밟아서 일반 분양도 하고 조합원 분양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로 뭉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야 할 길은 훤히 보인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부동산 쪽에서 보나 누가 보나 마찬가지죠. 제값을 받고 팔 수도 없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만 늘어나고 지금 일반 분양분이 20%가량 적어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거 분양가도 어느 정도지 일반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그것도 미분양으로 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도 그대로 또 조합원이 다
씌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답은 나와 있어요. 서울시가 중재를 하든 응? 현대건설이 어떻게 나오든 빨리 조합원들은 하나로 뭉쳐서 임시총회 절차를 해서 집행부를 구성을 하든 그렇게 해서 일반 분양을 진행하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돈이 들어오고 공사비를 일정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플랜이 나오면 바로 공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그 플랜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 그것밖에 말씀드릴 것이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